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복잡한 바깥 세상보다는 조용한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하게 되죠. 처음엔 분주했던 삶을 내려놓고 쉬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내는 건 그 자체로도 행복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평온함 속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어떤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지기 시작하죠. 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한 채 삶의 활기가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예요. 집에만 있으면서 생기는 변화를 10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듯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째, 고립감이 깊어집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 어릴 땐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절실히 느껴지죠. 집에만 있다 보면 정말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 별일 없음이 자꾸 쌓이다 보면 외로움이라는 게 문틈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친구와 커피 한 잔, 시장에서 이런저런 수다, 손주들 얼굴 보며 웃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혼자 밥 먹고 TV 자는 날이 더 많아졌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전화기 벨이 울릴 일이 점점 줄어들고 누구에게 연락을 해도 괜히 방해가 될까 싶어서 그냥 참고 넘어가게 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먼저 작은 용기를 내보는 게 중요해요. 나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요. 가까운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거나 동네 산책 중 이웃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그 외로움은 많이 줄어듭니다. 둘째, 우울감이 커집니다. 고립된 생활은 어느새 마음의 안개를 불러오기도 해요. 특별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가슴 한켠이 텅 빈 것 같고 아침에 눈 떠도 다시 잠들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특히 과거를 곱씹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지금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인가 같은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되죠. 우울감은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에서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음을 갉아먹는 무서운 감정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감정의 방향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햇볕 좋은 날엔 창문을 활짝 열고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보세요. 싱그러운 바람과 익숙한 멜로디만으로도 기분은 조금씩 밝아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 한 번씩 누군가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짧은 통화를 시도해보세요. 그게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셋째, 기억력이 점점 흐려집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면 뇌가 받을 자극도 적어져요. 그래서인지 어제 뭐 했더라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도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식탁 위에 안경을 두고 몇 분 후엔 안경 어디 뒀지 하며 찾고 TV 보다가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둔 걸 나중에야 발견하기도 하죠. 사소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지고 괜히 불안해져요. 이럴 땐 뇌를 자극할 만한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하루 한 페이지 독서, 짧은 일기 쓰기, 신문 읽기나 간단한 숫자 퍼즐도 좋아요.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거나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따라 해보는 것도 뇌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넷째, 건강 상태가 나빠집니다.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몸도 점점 무거워지고 운동 부족으로 인해 체중이 늘거나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보다 금방 지치고 계단 한 칸 오르는 것도 숨이 찰 때가 많아지죠. 게다가 혼자 있다 보니 식사도 대충 때우기 쉽고 끼니를 거르거나 과자나 빵 같은 걸로 대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더더욱 꾸준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 안에서라도 10분 정도 걸어보세요. 식사도 정성스럽게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혼자라도 예쁘게 상을 차리고 영양소를 고려한 식단을 준비하면 내 몸도 대우받는 느낌을 받아요. 다섯째,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평범한 방바닥에서도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욕실, 주방, 계단은 조심해야 할 장소예요. 발이 미끄러지기 쉬운 슬리퍼나 정리되지 않은 전선줄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이에요. 한 번 넘어지면 그 후유증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예방이 가장 좋은 대책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자주 다니는 동선엔 불필요한 물건을 치워주세요. 그리고 다리 힘을 키우는 간단한 운동을 매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나 벽에 기대어 스쿼트 하는 것도 좋아요. 여섯째,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집에만 있다 보면 외모나 말투, 행동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누굴 만나러 나가야 하니까 옷도 골라 입고 거울도 자주 보게 됐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는 대충 묶은 채 지낼 때가 많죠. 처음엔 편해서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가 점점 초라해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도 내가 머뭇거리게 되고 모임에 초대받아도 괜히 나만 어색할까봐 사양하게 돼요. 말수가 줄고 내가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 자신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고 소소한 자존감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간단히 머리를 빗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 한 벌을 골라 입고 거울 보며 괜찮아, 오늘도 잘할 수 있어 한마디 해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행동들이 내면의 자신감을 조금씩 되살려줍니다. 일곱째, 소통 능력이 퇴화됩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말을 할 일이 점점 없어져요. TV 보면서 중얼거리긴 해도 누군가와 오고 가는 대화가 없다 보니 말이 잘 안 나오고 단어가 금방 생각나지 않게 되죠. 예전엔 자연스럽게 이어가던 대화도 이제는 머릿속에서 그 단어 뭐더라 하며 멈추는 순간이 많아지고 그런 당황스러움 때문에 말 자체를 아예 피하게 되기도 해요. 소통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입을 움직이고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 후 그 줄거리를 소리내어 정리해본다든지 거울을 보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에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짧은 통화라도 자주 나누세요. 목소리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말의 감각은 훨씬 살아납니다. 여덟째, 의욕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해야 할 일도 만나야 할 사람도 딱히 기대되는 일정도 없으니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런 시간이 쌓이다 보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지면서 삶의 의욕 자체가 줄어듭니다. 뭐 하러 해봤자라는 말이 자주 떠오르고 몸은 쉬는데 마음은 점점 더 지치는 기분이 들죠. 이럴 땐 억지로라도 하루에 단 하나의 목표를 정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오늘은 마당 청소하기, 유튜브에서 새로운 요리 하나 따라하기, 손편지 써보기 같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그리고 그 일을 해냈다면 스스로 칭찬해보세요. 그래도 오늘은 의미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다시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도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아홉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나는 왜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이 문득 떠오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또는 직장에서의 역할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했는데 지금은 그런 명분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괜히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한 상태로 빠지기 쉬워요. 이런 감정은 혼자 있을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나만의 작은 역할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매일 화분에 물을 주고 예쁜 꽃을 피우는 것만으로도,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 하나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살아온 인생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로도 나는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열째, 인생의 마지막을 외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집에만 있으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몸도 마음도 약해진 상태로 노년을 보내다 보면 인생의 끝자락을 외롭게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이 드문 친구, 자주 못 보는 가족,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수록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는 일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게 홀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별을 맞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죠. 그래서 더더욱 지금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합니다. 먼저 연락해보세요. 간단한 안부 문자 한 통, 사진 한 장,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동네 커뮤니티나 소모임,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인연이 생기면 내 인생의 마지막은 결코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며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따뜻한 인생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집에만 있는 노인은 이렇게 됩니다라는 주제 어떠셨나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마음을 닫으면 몸도 마음도 금방 약해지지만 반대로
매일 조금씩 세상과 연결되는 선택을 하면 집 안에서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변화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방법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씩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결국 큰 기쁨이 찾아오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찾아뵐게요.